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점점 이제 공부가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많이 나아감에 따라 가지고 차츰 이제 실무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통상 사주 실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먼저 손님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 명리는 정치성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러 왔을까 하는 거 물론 그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뭐 법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 골자가 아니고 사주를 보는 것은 상대편의 어떤 그 운이나 그 다음에 어려움이라든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걸로 말합니다. 결정을 본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주를 상담해 주시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상담가로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바른 방향으로 조언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면 상대편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환경이나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물어보면서 적어가면서 적으면서 손님 안 그러면 뭐 보살님을 할까 아니면 뭐 처사님 현재 하시는 그 업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부 경우에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주부가 내가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인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사업을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습니까? 좀 몇 가지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례지만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형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주를 이렇게 명식을 뽑은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이 눈빛이 광채가 팍 나면서 막 그냥 부리부리부리하게 생겼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열기가 많은 거 보니까 화가 많겠다. 아니면 눈이 극하게 아주 심화 깊은 어떤 그런 그 눈에 착 보일 때는 이 사람 지혜가 있겠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사주에 수가 많겠구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보면서 글자와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상담 실력을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요체는 먼저 일단 상대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문진법이라 합니다. 마치 의사가 병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환자 왔을 때 먼저 청진기로 진찰하기 전에 환자 보고 언제부터 아파하셨습니까? 어떻게 아파하셨습니까? 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디 쪽이 아픕니까?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주도 왜냐하면 그 사람 이 사주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편의 어떤 운명을 진단해주고 운명이 꼬인 걸 갖다가 풀어주고 또 이 특히 스님이 강의하는 내용은 개운명입니다. 개운명이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으로 이렇게 굴곡된 게 있어요. 비뚤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흐름을 어떻게 하면은 물론 흐름 자체를 완전하게 본래 되는 걸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마음을 다스려서 좋은 쪽으로 가게 해주면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운을 맞이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 급한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아주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앞에 흑판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승의 사주 적용. 이 남자 53세 병신년 경자월 기사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우리가 사주의 용신을 분석을 하기 전에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오행을 말합니다. 글자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지금 뭘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사람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십성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니까 순서가 1번 이렇게 세 개를 V자조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요게 금은 토생금이니까 요거는 인수의 토생금이니까 요거를 볼 때 요 경우는 보면 토생금이니까 요것이 상관이 되겠죠. 상관. 토생금 상관. 자, 다음에 연간에 있는 이것은 화생토하니까 이건 인수에 해당합니다. 요것도 상관에 해당되네요. 요거는 토국수하니까 내가 그걸 하는 그 관계니까 이것이 정제에 해당, 이 편제에 해당돼요. 편제. 요거는 화생토하니까 이거는 인수네요. 요것도 인수. 요거는 같은 거니까 비견.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의 맨 먼저 상관과 인수와 비견 있을 때 상관을 갖다가 먼저 보면 좋겠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은 본래가 사교적이잖아요. 은병.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표현궁이거든요. 표현궁에 상관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말을 잘합니다. 아주 말을 잘합니다. 달변가. 말을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잘한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보게 되면 인수입니다. 인수는 굉장히 상대편의 그 내용들을 잘 받아줍니다. 의문이 같아. 자애로운 의문이 같아서 수용성이 좋습니다. 수용성.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 알았어.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수용성이 좋다. 그리고 요 중에 사 중에 뭐가 있냐면 사가 우리가 보면 경도 있고 병도 있잖아요. 병도 있어요. 이 병이 인수에 해당되는 것이요. 경은 상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역시 사교적이다. 이것도 안에 있는 이것도 사교적이니까 사교적인 것이 두 개나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사교적이다. 여기도 사교적이 있잖아요. 이 연지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비견을 보니까 굉장히 주체성이 강해요. 자, 여기 나타난 세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주체가 뚜렷하면서도 상대편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리고 말을 참 잘하고 친화력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주체가 있으면서.
내 주체가 있으면서 상대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말을 참말로 잘하면서 사교적이다. 친화력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2차적으로 생각이 뭐가 있을까? 2차적인 생각은 이것이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여기가 비견급제에 있으면 통한다 했잖아. 통기. 통해버려서 밑에를 바라보면 인수로 봤잖아요. 그래 인수가 여기 또 있으니까 인수가 한 개 더 있네요. 플러스 또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 잘 받아들이는구나. 인수가 두 개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적이 여기도 또 인수네요. 아이고 또 있네 인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칫하면 너무 다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용을 좀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견은 또 주체적인 거로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번에 편제 성품이 뭡니까? 편제는 아주 빠른 관리를 말한다. 아주 신속한 관리. 관리를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합니다. 이런 성품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월지 3번 요것도 상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상관이 있네요. 플러스 상관. 상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1번에 상관 있고 인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데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면서 말을 참말로 은면에 이렇게 사교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대신에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있는 거. 사람 성격을 판단할 때 있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없는 거 따라야 됩니다. 없는 거. 없는 것이 뭐냐? 없는 것이 딱 보니까 목이 안 보이네. 목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목이 안 보입니다. 목이 여기서 보는 간목도 안 보이고 을목도 안 보입니다. 이 간목이 여기서 볼 때는 정관에 해당되고 이것은 편관에 해당됩니다. 관성입니다. 관성이 사주에 안 보인다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성이 안 보인다 말은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책임감이 떨어지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편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편관이 없는 것은 인내심 부족이죠. 인내심 부족이고 또 정관이니까 합리성이 부족하고 합리성 없는 거니까 부족. 인내심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상관이 있는데 식신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신이 안 보이니까 식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리를 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뛰어난 사교력과 이런 걸 잘하는데 일단 정관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에 말하는 인내심이나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좀 맞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괜찮으냐? 네. 사업은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생수 하잖아요. 이렇게 금사니까 이 편제를 금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토생금에서 금생수 하니까 여기서도 금생수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적성이 보면 이 사람의 직업적성은 결국은 상관이 편제됐으니까 유통 관련 사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관련사. 생제, 상간생제잖아요. 상간생제. 상간생제를 하면 사업인데 유통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 상간은 사교적이고 은면이 좋고 이거 장사거든요. 장사에 속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가 약간 강하거든요. 심각하다고 요게 인수, 비견. 여기서 강하기 때문에 요것이 금수가 내한테 좋은 용신이다. 특히 금이 내한테는 좋은 용신이다. 그래서 이 금이 궁리거든요. 상관이니까 방법이에요. 방법.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좋다. 그리고 월지에 이렇게 상간이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있고 점례서니까 젊을 때 20, 30대부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업 적성까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운 적용하는 것은, 운 대입하는 것은 이번 공부 시간에 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성으로서, 이 사람 적성으로서는 지금 상관생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사업 관련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성격을 판단하고 그걸 대입을 해볼 때 운을 적용할 때는 최근 한 5년간을 대입해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 5년간. 5년간을 대입해보면 그것이 그 어떤 그 현상이 그 일어날 수 있는가.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 사주에 편간이 없잖아요. 정관이 없어요. 그럼 인내심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영혼이 인내심이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 사주에 어릴 때 편간운을 거치면 이 사람 편간운이 보면은 기사로 볼 때는 편간이 모군이죠. 모군이 이미 여기 봐 제4문이 신축운이 있고 책에 있습니다. 신축 이미 교재 144페이지 보세요. 신축 그 다음에 이민, 자 이민 그 다음에 계명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인운과 묘운을 맞이합니다. 요것이 제1운이 2세가 되고 여기에 여기 3운이네요. 이 3운 13세 23세 즉 어릴 때 인묘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때 이는 정관이요 묘는 편관입니다. 이때 특히 이 묘운의 편관운을 맞이하면은 굉장히 인내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인내가 필요한 이 관성운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 없는 것이 이때 지나면서 학습이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인성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재성이 없어요. 그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럼 평생 제복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성운이 오게 되면 그 재성적인 그 실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학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학습이 되면 평생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편관 같은 이거는 어릴 때 맞이하면 굉장히 편관적인 일을 맞이하면 어렵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당하면은 평생 그 기억이 돼요. 그래서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간을 보고 인내라고 하잖아요. 학습이 된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이 운의 흐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 현재 경과 수가 좋다 했잖아요. 금수가 좋다 했는데 올해같이 토운을 맞이하면 이 수가 토가 오면 토가 수를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토운이 오게 되면 이 비견운이 오기 때문에 기축년 같으면은 그 사람 신강사주에 기축년을 맞이하면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고집이 아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경인년을 맞이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관적인 마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사교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나 나머지 나중에 인이 도착하게 되면 자기를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인내심이나 이렇게 책임감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고. 마음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좀 다지고 하겠죠. 막 벌리는 게 아니고 상관운이 있으면 막 벌리는 건데 정관의 평을 보면 이렇게 다집니다. 다지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 갈무리 한다는 갈무리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신강사주에서 보면.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나오는 이 사주를 한 번씩 뜯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사주는 여기가 1차전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럼 화생토, 이 시신이네요. 요거는 목생화, 요거는 편인이 되고 같은 겁재입니다. 요거는 화극 금화력이 편제가 되네요. 요거는 속한 정관 얼핏 보니까 관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사주가. 자, 어쨌든 그렇고, 자, 1차적으로 이 사람 성격을 먼저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식신이 맨 먼저 여기 상간 다음에 식신을 보면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국리 많아서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을 봐야죠. 편인을 보니까 탐구력 어떤 그 특수 분야에 탐구력이 있어요. 정관을 보니까 뭐냐? 굉장히 합리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 성품은 합리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공리하는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떠한 특수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다고요. 그럼 직업은 전문가겠죠. 이 사람 전문가적인 기질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 여자가 직업으로 물어봅니다.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하고 자기 전문 기질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예. 자기가 같은 기질은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다르다면.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이때가 사주를 보고 오는 시점이
20대 왕 것 같으면 이렇게 가라고 권유를 하겠지요. 하지만 53세에 왔는 사람 보고 지금 전문가적 기질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면은 2차적으로 여기 이제 평간에서 정관 여기 정관이잖아요. 요것도 정관이고 여기 평관, 평재, 급제가 있습니다. 자, 평관이 있으면은 인내심이 있다. 복종심이 있다 했잖아요. 복종. 또 밑에도 정관이 하나 있네요. 그걸로 봐서 요 정관, 평관에서 봐서 이 사람은 사실은 주부가 만약 아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 좋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이 과연 자기한테 현재 맞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병화일간에 내한테 필요한 것은 이 편인이거든요. 목이 필요해요. 목이 필요하고 화가 필요한 건데 금과 수는 맞지 않아요. 토는 보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사실은 관성으로 있기 때문에 좀 자기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나쁘거든요. 이게 자기한테 수는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더라도 허드렛 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드렛 일 이런 게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공부를 못 해서 이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주를 분석할 때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다면 허드렛 일은 할 가능성이 많다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힘이 들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그러면 아까 있는 건 있는데 없는 거는 뭐냐? 아까 여기서도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첫째. 상관이 없으니까 설득을 못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남을 잘 못 사귀어요.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요? 정제가 안 보입니다. 정제가 안 보이니까 아주 치밀한 관리를 못해요. 치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치밀한 관리를 좀 못한다. 그 다음에 상관, 정제, 그 다음에 평관정관이 있었고 그리고 편인이 있었고 인수가 그러네요. 인수가 없네요. 편인이 있는데 정인이 없네요. 그래서 자애로운 그 마음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자애도 되지만 또 직관도 되거든요. 직관에서 바로 들어서 탁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운에서는 도대체 어떤 운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흘러갔을까? 이걸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임자고 무신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군이 되겠죠. 여군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정미운, 다음 병호, 을사, 계묘, 이민,
신축 2세, 12세, 20, 32세, 42세, 52세, 62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53세에 되어 있는데 53세면은 현재 운이 네, 요 운에 와 있습니다. 이 운에 52세니까요. 52세부터 5년간 52, 53, 54, 55, 56세까지가 예, 이문에 와 있어요. 이문은 나한테 어떤 운일까요? 나한테 평간운이네요. 평간운. 이 평간운은 나한테 필요한 여기 보면 여기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주 필요한 것은 목화가 필요하잖아요. 수는 나한테는 힘들잖아요. 그럼 평간으로 왔으니까 굉장히 지금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아주 필요할 때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무지무지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모군이네요. 요 모군이 보면 요게 모군이잖아요. 그 직전에 한 5년 전에 모군이 왔을 때는 좀 좋았어요. 뭐가 좋았다고. 모군이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뭐가 좀 잘 돼가는데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현재 가정에 살고 있으면은 이것이 정관이니까 남편이 나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그런 운을 맞이했으니 즉 남편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굉장히 나는 지금 힘이 들어요. 엄청난 힘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금년에 기축년은 어떻게 될까요? 기축년. 토운이 오게 되면 보통 운이다가는데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수가 많이 있으니까 수가 현재 두 개를 이렇게 그걸 잡아주면 좀 좋겠네요. 좋아요. 근데 이 금을 생각하면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수 두 개를 잡아줄 수 있네요. 뭐 화가 토를 생해준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로 뭐 괜찮다. 세모편 보고 되겠다. 이 토가 일로 들어와도 이 수를 잡아주고 이 화생토를 받고 뭐 특히 금년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이런 이문을 맞이해서는 대운에서 나쁘고 내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경인으로 흘러간다. 경인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인은 경은 시작하는 마음은 좀 겉은 겉모양이거든. 겉모양이고 시작하는 마음은 별로 좀 형편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실속은 있겠다. 결과는 좋겠다. 목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가 사주 십성의 사주 적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사람 마음과 그리고 운과 이것을 십성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사주의 그 십성을 적용해서 좀 이 두 개의 문제를 풀려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